60대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 돈보다 먼저 배신하는 이 생각.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 한 번쯤은 꼭 나옵니다. 그래도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준비했어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돈이 아주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도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람이 확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줄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결국은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말 돈 때문일까요? 사실 많은 경우 돈은 핑계일 뿐입니다. 은퇴 후 사람을 먼저 무너뜨리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은퇴는 직장을 그만두는 거지, 인생을 퇴근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 속에서 살아옵니다. 회사에서는 직급이 있었고, 명함이 있었고, 내가 결제해야 할 일이 있었죠. 집에서는 가장이었고, 부모였고, 누군가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모든 역할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누가 나를 기다리는 느낌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TV를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오늘 하루 나는 사회에 아무 기여도 안 했네. 이 생각이 무서운 이유는 처음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절망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줘야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생각이 쌓이면 결국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삶이 버거워집니다. 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건 쓸모 있음에 대한 정의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은 얼마인가, 의료비는 충분한가, 자산 배분은 잘 되어 있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퇴 후 삶을 버텨주는 건 돈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감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감각을 너무 오랫동안 직업 하나에만 맡겨왔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 이 생각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삶은 점점 쪼그라듭니다. 사례 대기업 임원 출신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연금도 안정적이었죠.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1년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예전 부하 직원들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죠. 처음엔 여행도 가고 골프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결국 김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가 회복의 계기를 만든 건 의외로 작은 일이었습니다. 후배 창업과 멘토링을 시작한 거죠. 누군가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순간 그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자영업을 접은 박 씨 부부. 박 씨는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게를 정리했죠.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괜히 말이 거칠어졌죠. 남편의 속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게 이렇게 쓸모없는 일이었나? 결국 부부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나중에 상담을 받아보니 핵심은 돈도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역할 상실에서 오는 분노와 허무감이었습니다. 이후 박 씨는 동네 시장 상인의 일을 도우며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월급은 없었지만 형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례 공무원 퇴직 후 고립된 이 씨. 이 씨는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규칙적인 삶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회사 다닐 땐 귀찮았던 규칙이
은퇴 후에는 오히려 삶의 뼈대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귀찮아졌고 괜히 나가서 민폐만 끼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를 가장 힘들게 한 말은 본인 스스로에게 던진 이 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결국 그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밀어냈고 그 결과 고립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죠.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부르는 순간 그는 다시 사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퇴 후 삶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은퇴를 준비할 때 꼭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돈 말고 무엇으로 나를 증명해 왔는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을 수 있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일이 아닌 방식으로 쓸모를 느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은퇴를 맞이하면 아무리 준비된 노후라도 마음부터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방치하면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은 삶을 지탱해주지만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역할, 관계, 의미입니다. 은퇴 준비는 통장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 생각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다. 이 생각 하나만 지켜낼 수 있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같은 60대, 같은 은퇴, 비슷한 자산을 갖고도 어떤 사람은 점점 말라가듯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느끼고 있느냐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과학이 말하는 쓸모있음의 힘.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 중인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소는 놀랍게도 소득이나 자산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감과 역할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울감을 낮추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는 생각이 반복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실제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즉, 생각 하나가 뇌의 상태를 바꾸고 뇌의 상태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착각. 은퇴 후 힘들어지는 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착각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쓸모 있음 돈을 버는 일. 그래서 일을 그만두는 순간 자기 자신도 같이 퇴직시켜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가 요구하는 건 성과가 아니라 경험과 안정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그걸 써먹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뇌는 은퇴했다고 쉬지 않는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특히 전두엽은 판단, 계획, 감정 조절, 사회적 역할 수행, 이 모든 걸 담당하는데 은퇴 후 역할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면 몸은 편한데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의 문제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새 직업이 아니라 새 역할이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또 일을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역할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 나만의 경험이 활용된다. 정기적으로 나를 필요로 한다. 돈을 벌지 않아도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뇌는 아직 나는 사회의 일부다라고 인식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은퇴 후 삶의 전략.
연구와 실제 사례를 종합해보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봉사 또는 멘토 역할, 소규모라도 책임이 있는 모임 참여, 지식 경험을 전달하는 활동, 규칙적인 일정이 있는 외부 활동. 포인트는 규모가 아닙니다. 지속성과 필요성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말 한마디. 은퇴 후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귀찮아. 이 나이에 뭘 해. 괜히 나섰다가 민폐야. 이 말들이 반복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처음엔 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뇌는 이 상태를 안전이 아니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불안, 분노, 무기력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꼭 해야 할 생각 연습. 은퇴 전에 통장 점검하듯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은퇴 후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나의 경험 중 아직 끝나지 않은 가치는 무엇인가? 나를 정기적으로 필요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로 은퇴하면 아무리 준비된 노후라도 마음부터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쓸모를 돈 하나에만 맡겨온 사회 구조의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쓸모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의가 바뀔 뿐입니다. 나는 아직 쓰일 곳이 있다. 이 생각을 유지하는 것, 그게 은퇴 후 삶에서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